여러분 안녕하세요. 철학 비틀기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들고 왔어요. 아니, 무겁다기보단 뜨거운 감자랄까요? 바로 카를 마르크스, 그의 사상이 현실에서는 재앙이었다는 비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교 다닐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바로 마르크스잖아요. 교과서에선 늘 위대한 사상가로 그려지곤 했죠. 자본주의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억압받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해방을 외친 영웅처럼요. 그런데 말이죠. 그의 사상이 현실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오늘 철학 비틀기에서는 마르크스 사상의 어두운 그림자, 현실에서의 재앙에 대해 속 시원하게 비틀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1. 마르크스의 꿈, 현실의 악몽.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노동자의 소외, 주기적인 경제 위기. 이런 문제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를 괴롭히고 있죠. 그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사는 유토피아, 즉 공산주의 사회를 꿈꿨습니다. 모든 생산수단이 공유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 세상. 말만 들어도 참 아름답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의 사상에 영감을 받아 탄생한 수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결국 실패의 길을 걸었습니다. 20세기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회 실험이라고 불렸던 현실 사회주의는 왜 재앙으로 끝났을까요? 먼저 독재라는 이름의 그림자입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 계급이 혁명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권력을 잡은 건 노동자 계급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엘리트 집단, 즉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로 변질되었죠.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북한의 김일성 일가처럼요. 이들은 마르크스의 이름으로 수많은 반대파를 숙청하고 국민들을 억압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철저히 통제되었고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전체주의 사회가 되어버렸죠. 마르크스가 꿈꿨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형태의 소수 독재로 변질된 겁니다. 자유를 외쳤던 사상이 자유를 억압하는 아이러니는 그의 이론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였습니다. 공산당은 자신들만이 진리를 안다고 믿으며 당의 결정에 반대하는 모든 목소리를 반동으로 낙인 찍고 탄압했습니다. 이러한 획일적인 사고방식은 사회의 다양성을 말살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억누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당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아니면 침묵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의 존엄성은 무시되었고 집단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은 정당화되기 일쑤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실패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생산수단이 국유화되고 중앙계획 경제를 통해 효율적인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가격 신호가 왜곡되고 생산 인센티브가 사라지면서 경제는 활력을 잃었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하다 보니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기술 혁신도 더뎌졌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도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에 점점 나태해졌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은 바닥을 쳤습니다.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소련의 붕괴는 이러한 경제적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식량을 배급받는 모습, 상점에 물건이 없어 텅텅 비어있는 모습은 결코 아름다운 유토피아가 아니었죠. 오히려 사람들은 굶주리고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가진 유인책과 경쟁의 순기능을 간과한 결과였습니다. 누가 더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받을까요? 모두에게 똑같은 보상이 주어진다면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굳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의 부재는 경제 전체의 비효율성을 증폭시켰고 만성적인 물자 부족과 기술 낙후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을 비판하며 등장했던 마르크스 사상은 오히려 더 비인간적인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역설적인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펀치라인: 마르크스는 이상적인 세상을 꿈꿨지만 현실은 그의 꿈을 악몽으로 만들었다. 그것도 아주 끈질긴 악몽으로. 2. 인간 본성에 대한 오해와 비극적 결과.
마르크스 사상의 또 다른 치명적인 비판점은 바로 인간 본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이성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의 시각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만 해결되면 인간은 이기심 없이 서로 협력하며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로 변모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사유재산과 계급이 사라지면 인간의 이기심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낙관했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고 순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기심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 중 하나이며 적절한 보상과 경쟁은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러한 인간 본연의 욕구를 무시하려 했던 시도는 현실에서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다는 구호는 멋있지만 현실에서는 누가 얼마나 일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분배받는다면 누가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할까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의 부재는 결국 생산성 저하로 이어졌고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렸습니다. 단순히 평등만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시스템은 결국 모두가 평등하게 가난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인정을 갈구하며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좌절감과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진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죠. 또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억압도 마르크스 사상이 현실에서 비판받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개인보다는 계급과 집단을 우선시했습니다. 계급투쟁을 통해 사회 전체의 해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사유, 재산권,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들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통제하면서 개인은 국가의 부품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도,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도, 심지어 원하는 곳으로 이주할 수도 없었죠. 이러한 개인의 희생은 결국 전체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억압하여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가의 통제 아래에서 개인의 개성과 주체성은 사라지고 집단주의적 사고만이 강요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인간 정신의 황폐화와 맞물려 사회 전체의 퇴보를 불러왔습니다. 마르크스가 꿈꿨던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체는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옥죄는 거대한 감시 체제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펀치라인 마르크스는 인간을 너무 순수하게 봤고 인간은 그의 기대를 처참하게 배신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했다. 3. 역사 유물론의 한계와 시대착오적 관점. 마르크스 사상의 중요한 축 중 하나는 역사 유물론입니다. 인류 역사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며 결국 자본주의는 몰락하고 공산주의가 도래할 것이라는 이론이죠. 마치 정해진 미래처럼 거스를 수 없는 운명처럼 말입니다. 그는 이 역사의 흐름을 과학적 법칙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결정론은 현실에서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한 국가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나 중국처럼 자본주의 발전이 미숙한 농업 국가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은 마르크스가 말했던 것처럼 프롤레타리아의 자발적인 봉기가 아니라 소수혁명 엘리트의 주도로 이루어졌죠. 이는 마르크스의 이론이 현실의 복잡한 사회 변화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르크스 경제학 또한 주류 경제학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노동가치설, 즉 상품의 가치가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은 오늘날의 복잡한 경제 현실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은 단순히 노동량뿐만 아니라 수요와 공급, 기술, 혁신, 기업가 정신, 그리고 시장의 정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마르크스 경제학이 현실의 경제 현상을 정확히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러한 단선적인 시각 때문입니다. 비판자들은 마르크스 경제학이 반증 가능성이 떨어지며 현실을 예측하지 못하는 이론은 가설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론이 현실을 설명하거나 예측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유효한 이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마르크스 경제학은 모든 사회적 요소를 수치화하려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옹호도 있지만 현실에서 수집될 수 있는 1차 자료를 수학적으로 가공하여 설명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발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여전히 큰 한계로 지적됩니다. 더 나아가 막스 베버와 같은 학자들은 자본주의의 동력이 생산관계에서의 계급투쟁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같은 문화적, 종교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며 마르크스 사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역사의 발전이 단순히 경제적 토대 위에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과 신념, 문화 등 다양한 상부구조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단순히 경제적 토대 위에 세워진 건물처럼 일직선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마르크스가 살았던 19세기의 산업자본주의 시대와 21세기의 정보화 시대를 동일한 역사, 유물론적 관점으로만 설명하려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론은 그 시대의 특수한 상황을 분석하는 데는 유용했지만 모든 시대와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펀치라인 마르크스는 역사를 예언했지만 역사는 그의 예언을 비웃으며 다른 길로 갔다. 그것도 아주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길로.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 사상이 남긴 비판적 통찰. 하지만 마르크스 사상이 현실에서 재앙으로 끝났다고 해서 그의 모든 통찰력이 무의미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비판적인 시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해왔지만 마르크스가 날카롭게 지적했던 본질적인 모순들은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겪고 있는 양극화 심화,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노동 소외, 그리고 환경 문제 등은 마르크스가 이미 예견했던 자본주의의 모순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가 내재적으로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인간을 노동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복지 제도가 강화된 것은 어쩌면 마르크스가 지적한 문제점들이 현실에서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경고가 없었다면 자본주의는 스스로의 모순을 개선하려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병폐를 날카롭게 진단하는 데는 탁월했습니다. 비록 그가 제시한 처방전인 공산주의가 현실에서 부작용을 일으켰을지라도 병의 원인을 파악하는 그의 분석 틀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즉, 개인의 불행이 개인의 노력 부족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사회 구조적 요인이 있음을 일깨워 주었죠. 이는 사회학, 경제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비판 이론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 학자들이 마르크스 사상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다른 이론들과 결합하여 현실 문제 해결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대표적인 예시죠. 그들은 마르크스주의를 막스 베버의 사상과 결합하여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경제적 착취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와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신적 지배에도 주목했습니다. 비록 공산주의 실험은 실패했지만 마르크스가 던진 문제의식,
즉 자본주의가 가진 인간 소외와 불평등의 문제는 여전히 인류의 숙제로 남아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는 단순히 철학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혁명가였습니다. 그의 꿈은 현실에서 좌절되었지만 그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할 점과 그의 통찰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분리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펀치라인 마르크스는 틀렸지만 그의 질문은 여전히 옳다. 마치 오답 노트처럼 그의 질문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다. 5. 철학 비틀기가 말하는 마르크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교훈. 마르크스 사상, 현실에선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철학 비틀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꿨던 위대한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분석은 19세기 산업 자본주의의 모순을 이해하는데 큰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 부족과 복잡한 사회, 현실을 단순화하려는 시도로 인해 현실에서 독재와 경제적 실패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의 이론이 담고 있는 낭만과 정의로움은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생명을 대가로 요구하는 무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교과서 속 마르크스가 위대한 사상가로 남아있을지 몰라도 현실 세계에 적용되었을 때 그는 위험한 사상가이자 실패한 사회실험가라는 혹독한 평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르크스 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실패를 통해 인류가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그의 말처럼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럴듯한 이론에 무조건 맹신하지 말자. 아무리 멋있고 정의로워 보이는 사상이라도 그것이 현실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낳을지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론은 이론일 뿐이며 현실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의 이념이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맹신은 종종 독선과 폭력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안을 분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인간 본성과 현실의 복잡성을 인정하자. 인간은 이기심도 있고 완벽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사회는 단순한 몇 가지 법칙으로 움직이지 않는 복잡계입니다. 철학자의 머릿속 이론이 현실을 완벽하게 재단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무시하고 집단의 목표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인간성을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동기, 그리고 사회의 다면적인 측면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르크스의 실패가 우리에게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셋째, 문제의식은 간직하되 해결 방식은 다르게 찾아보자. 자본주의의 모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빈부격차, 환경 파괴, 노동 소외 등 마르크스가 던진 질문들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중요하고 시급한 해결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마르크스가 제시한 방식인 혁명과 공산주의와는 다르게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적 절차와 시장 경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시민사회의 역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안을 모색했듯이 우리 역시 현재의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철학 비틀기에서 마르크스를 비틀어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철학은 절대적인 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철학은 그저 질문일 뿐이며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현실을 돌아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해답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마르크스의 이론이 장엄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이상적인 사상도 현실의 복잡성을 무시하고 인간 본성을 간과한다면 결국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우리는 마르크스 사상에서 얻어야 합니다.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펀치라인 마르크스의 사상은 철학책에선 위대하지만 현실에선 그냥 재앙 매뉴얼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매뉴얼을 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오늘 철학 비틀기 어떠셨나요? 마르크스 사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의 이론이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의 실패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철학적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